여러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친구들이랑 카톡방 만들고, 역할을 나누고, 장소를 정하고, 첫 모임까지는 진짜 의욕이 넘치게, 정말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이 의욕 넘치게 시작하게 됩니다. 커피도 사고, 노트북도 펼치고, 오늘부터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마음을 먹으면서 그렇게 스터디 그룹이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모임부터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 다른 약속이 생겨서 급한 볼일이 생겨서 오늘은 그냥 혼자 공부할게. 이런 말을 하면서 한 명씩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카톡방을 보게 되면 아무도 말을 안 하는 유령방이 되어 있곤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또 새로운 스터디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게 되죠.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하자면서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왜 스터디 그룹은 항상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게으른 구성원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그룹이 실패하는 첫 번째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너무 자유로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알아서 공부해오고, 모여서 발표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얼핏 보면 자율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강요도 없고 각자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각된 자율성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냥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 명확한 질서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잘못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 하는 책임 부담까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표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준비한 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혹시 내가 너무 적게 했나 싶은 그 불안함이 이러한 지각된 자율성에 의한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유방임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입니다. 결국 스터디 그룹에서 참여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서 하세요라는 상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스터디 그룹에서도 정확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공부해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는 스터디 그룹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일 인증샷을 올려야 하고, 빠지면 벌금을 내야 하고, 모든 일정이 강제로 정해져 있는 스터디요. 처음에는 강제성 덕분에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기 싫어도 벌금을 내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공부가 아니라 스터디를 위한 공부가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 공부할지도 정해져 있고 얼마나 할지도 정해져 있고 인증샷까지 올려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꼭두각시 인형이 된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외부에서 강제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해도 일이 잘 되어 간다는 느낌을 못 받고 만족감이 사라지고
특히나 오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게 아니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만 커져가게 됩니다. 처음에 의지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더 쉽게 빠지고 결국 스터디는 또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유방임형 스터디도 망하고 빡빡하게 관리하는 스터디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오래가는 스터디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범위와 방향은 처음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을 위한 스터디인지, 어느 범위를 다룰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처음에 충분히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어야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이게 모든 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만 함께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선택은 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올지, 얼마나 깊게 파고들지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각된 자율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조금 못해도 괜찮고, 한 번 빠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정감이 있어야 더 하고 싶다. 이 스터디에서 더 오래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벌금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이끄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좋은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연구의 범위와 영역 정도는 정해주고 실수나 실패의 책임은 리더가 함께 지겠다고 해주기. 일을 작게 나눠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기. 잘한 걸 칭찬하고 무시한 걸 무시하며 못한 걸 무시하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이걸 스터디 그룹 리더에 적용하면 처음에 범위와 방식을 명확하게 잡아주고 발표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오늘 이거 하나만 부족해도 괜찮다는 오늘 이거 하나만 해오자처럼 작은 목표를 계속 제시하고 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망하는 스터디 그룹, 오래 지속되고 성공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